이번 시간은 영상 멋지게 꾸미는 다양한 효과, 멋진 배경음악 삽입, 멋진 영상 완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막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위의 메뉴바에서 글씨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으로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뀔 색을 보여주고 아랫부분의 색은 현재 색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 부분이 투명을 나타냅니다. 투명도를 100으로 했을 때는 불투명한 색이 투명도를 낮게 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색상환을 나타냅니다. 색상표를 오면서 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겉에 원으로 색을 정하고 안에 삼각형의 색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RGB로 색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RGB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색을 조절하니 핑크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인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나타날 때 주는 애니메이션 효과이고, 아웃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사라질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인과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는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인애니메이션 효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를 주고 아래를 보면 효과에 따른 애니메이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의 시간을 빨리 줄 때와 천천히 줄 때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효과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있는데요. 글자가 보이는 동안 계속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강조할 부분이 있을 때 쓰면 좋습니다. 자막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너무 화려한 것을 주지 마세요. 페이드 효과 같은 부드러운 효과를 줘서 가독성을 높여주세요.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텍스트 옵션을 터치하여 글자의 자간과 행간을 바꿀 수 있어요. 글자의 정렬 방식과 밑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원을 이동하여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을 이동하여 단락 사이 행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눌러 텍스트 한 줄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행간의 원을 조정하면 단락 사이의 간격이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에 윤곽선을 주면 더욱 또렷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곽선을 터치하고 적용을 시켜주고 윤곽선의 색을 설정해 줍니다. 원을 이동하여 윤곽선의 두께를 조정하면 더욱 또렷한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선택하여 그림자를 넣어주면 글자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림자를 터치하고 적용을 시켜주고 그림자의 색상을 설정해 줍니다. 그림자의 거리값도 조정하고 그림자의 각도도 주고 그림자의 퍼지는 정도와 크기 값도 설정해주면 훨씬 가독성이 좋은 그림자가 있는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글로우를 선택하여 글자의 네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글로우 효과를 적용시켜준 후 네온 효과를 줄 색을 정하고 네온이 퍼지는 정도와 크기를 정하면 멋진 네온 글씨를 완성할 수 있어요.
메뉴에서 배경색을 선택하여 글자의 배경색을 넣어주세요. 자막에는 역시 배경색이 있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배경색을 터치하고 배경색을 적용합니다. 배경색의 색을 결정합니다. 보통 진회색이나 검정색의 투명도를 살짝 주면 자막 효과를 나타내는 배경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자의 폭에 딱 맞는 배경색이 생겼습니다. 만약 화면 폭에 맞춰 배경색을 설정하고 싶다면 메뉴에서 화면 폭에 맞추기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배경색이 있는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자막으로 쓰고 싶다면 아래로 내리는 게 낫겠죠? 배경색도 글자 폭에 맞추고 수평도 맞추고 아래쪽으로 텍스트를 내려보겠습니다. 문장도 한 줄의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자막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막을 여러 개 넣어야 하는데 하나씩 자막을 넣고 효과를 넣고 하면 너무 일이 많겠죠. 그래서 같은 효과의 자막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만들어서 자막에 효과를 넣어줍니다. 자막을 넣어야 하는 만큼 텍스트 레이어를 길게 늘려줍니다. 타임라인을 줄이면 자막 레이어의 길이를 늘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막 레이어의 길이를 늘렸다면 다시 타임라인을 늘려줘서 편집하기 좋게 해줍니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자막을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면 멈추기. 메뉴의 가위 부분을 선택해서 레이어를 분할합니다. 자막바가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텍스트 레이어와 똑같은 효과들을 뒤에 텍스트 레이어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레이어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키보드 모양을 눌러 원하는 자막으로 글자를 바꿔줍니다. 자막의 내용을 지우고 다음에 말할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각각의 텍스트 레이어별로 자막의 내용만 바꿔주면 다른 글자 효과들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효과의 자막 여러 개를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의 끝까지 이런 방법으로 자막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쉽게 자막 레이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영상을 재생하면서 자막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PIP라고 하는 미디어 클립 위에 새로운 미디어를 올리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올릴 사진에 재생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레이어 메뉴의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하여 불러옵니다. 불러온 미디어가 레이어로 새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재생하기를 눌러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삽입된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여 줍니다. 메뉴바의 크롭에 들어가서 삽입된 영상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해 줍니다. 마스크를 활성화시켜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자연스럽게 미디어가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합니다. 미디어에 다양한 특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나 블러 효과를 주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레이어 메뉴의 효과를 선택합니다. 기본 효과에 가우시안 블러와 모자이크 효과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효과를 준 곳에 화면을 뿌옇게 흐리게 해줍니다. 모자이크 효과는 효과를 준 곳에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모자이크 효과를 먼저 주겠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효과가 생긴 게 보이시죠? 모자이크 레이어를 선택한 후 모자이크 범위와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효과의 설정 값이 클수록 효과가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메뉴를 이용해서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메뉴의 모양을 선택하면 모자이크의 모양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얼굴 부분을 가리려고 하니 원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뒷모습에 모자이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 값을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아이의 얼굴에 블러 효과를 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효과 클릭. 기본 효과에 가우시안 효과를 주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주고 설정에서 블러 강도도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모양도 얼굴 모양인 원으로 해주고 헤더 효과를 줘서 가장자리도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을 같이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키프레임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의 효과 레이어를 선택하면 왼쪽 메뉴바에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움직임에 따라 키값을 주고 효과를 이동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누르고 가려주기. 움직일 때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플러스 가려주기. 효과를 다 주었으면 재생해 보면서 혹시 얼굴이 보이면 다시 키프레임을 눌러서 블러 효과로 가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블러 효과를 주면 누군가의 초상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스티커를 넣고 싶다면 레이어에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다양한 스티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치 바이브라는 것에서 수영하는 스티커를 넣어 보겠습니다. 위치와 크기, 그리고 길이를 설정해 줍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스티커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스티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티커가 여기에 없다면 에셋스토어 상점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방울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에 물방울 스티커를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물방울과 수영하는 스티커를 동시에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스티커를 사용해서 개성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키네마스터에는 직접 쓴 글씨와 직접 그린 그림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손글씨 기능입니다. 레이어의 손글씨를 선택합니다. 펜의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각펜을 선택 후 이렇게 꾸며주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을 넣어가며 꾸며주세요. 이제는 펜을 선택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맑은 날 여행을 가요. 선택한 후 재생을 하면 내가 직접 꾸민 그림과 글씨를 내 영상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을 눌러 직접 음성이 들어간 나레이션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녹음 선택. 시작 버튼을 누르면 녹음 중으로 변경되며 타임라인 위에 빨간색 재생 헤드가 움직이면서 나레이션 녹음이 시작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지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녹음된 음성이 클립으로 생성이 됩니다. 녹음 레이어를 선택한 후 메뉴의 스피커를 눌러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잔향 효과를 주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녹음이 가능하고 음성 변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영상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눌러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경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삽입할 부분에 재생헤드를 위치시키고 오디오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릭. 오디오 브라우저에서 음악 부분을 클릭하여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을 들어봅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저작권을 해결한 다양한 음악을 제공해줍니다. 에셋스토어에서 더 많은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 음악을 들어봅니다. 마음에 드는 곡이면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해당 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브라우저에서 설치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선택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오른쪽에 음악을 추가하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타임라인 편집창에 오디오 클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날씨인데요. 음악이 잘 삽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죠? 나레이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디오 클립의 메뉴를 살펴보고 오디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볼륨 조절이 가능한 스피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은 너무 큰 소리보다는 은은하게 들리는 작은 소리가 좋습니다. 볼륨을 낮춰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퀄라이즈로 음악에 효과를 주어 장르를 다양하게 변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세 볼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 볼륨은 원하는 곳만 선택적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볼륨 선택. 처음에는 볼륨을 100으로 시작하다가 여기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소리를 줄여서 나레이션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쯤부터 키프레임 찍기. 나레이션 소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키프레임 더하기, 그리고 소리를 줄여줍니다. 보통 배경음악으로 할 경우에는 20% 미만으로 볼륨을 설정해주면 좋습니다. 목소리가 끝나는 이 지점에도 키프레임 더하기, 볼륨을 두 번째 키프레임, 볼륨 값과 같게 설정합니다. 그 후 배경음악이 커져야 하므로 키프레임을 더하기 하고 볼륨을 원래의 값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맑은 날씨에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상세 볼륨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소리를 높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소리를 낮춰서 나레이션과 함께 멋진 영상의 소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을 선택하여 메뉴의 오디오 추출을 실행해 줍니다. 오디오 추출은 영상에서 소리를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오디오 추출을 누르면 영상 부분에 오디오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추출하고 상세 볼륨으로 조절을 해도 되고 소리가 필요 없다면 삭제를 눌러서 없애주세요. 이제 영상부터 소리까지 멋지게 편집이 완성되었는데요. 혹시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 재생하기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양쪽으로 빈칸이 남는 게 보이는데요. 이 빈칸이 없이 사진을 꽉 채우고 싶을 때는 사진을 선택해서 펜앤줌을 선택합니다. 시작 위치의 사진을 확대해서 화면을 맞춰준 다음에
끈이치와 같이 가겠다고 표시를 클릭해줍니다. 영상의 모든 사진을 꽉 차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상을 내보내서 비디오를 만들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이전 시간에 촬영을 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FHD 해상도와 30프레임을 선택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이 적을 때는 HD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비트레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압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압축률이 떨어지면서 화질과 음질이 좋고, 낮을수록 압축률이 높아지면서 용량은 줄어들지만 화질과 음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비트레이트를 올리면 용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의 용량을 확인하고 비트레이트를 조절하면서 용량을 맞춰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 클릭. 여기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만들어진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공유하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SNS에 나의 영상을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 번째 버튼인 휴지통을 눌러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